네, 오전에는 집 팔아서라고 얘기했다가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랬더니 오후에는 적금을 깼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계속해서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입니다. 자, 윤미향 당선인이 2012년에요.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를 경매로 삽니다. 2억 2천인가에 사요. 경매라는 방식도 좀 특이하지만 그 2억 2천을 윤미향 당선인이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삽니다. 논란이 당장 불거진 거예요. 그 현금 어디서 난 겁니까? 이런 것이죠. 자, 윤미향 당선인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사기 위해서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나타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법무사 등등 등기하면서도 그 과정이 다 드러나 있고요. 저희 그때 당시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도 다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문제 상황입니다. 없다. 자, 이런 거예요. 윤미향 당선인은 아니요, 그 경매로 그 2억 2천 현금으로 샀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살던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산 건데요. 이렇게 해명한 거 금방 들으셨죠? 근데 김 기자, 뭐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집을 판 돈으로 그 돈을 현금으로 냈다라고 해명했지만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살던 아파트를 판 돈으로 조달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곽상도 의원이 여기에 다시 반박을 합니다. 집을 판 시점은 경매 후에 10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자 어제 오후에 다시 이제 해명이 바뀝니다. 집 한 돈이 아니라 적금과 예금을 해지해서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돈도 빌렸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 그 아파트 산 이 현금에 대한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새로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에도 건재당이 일체 설정된 게 없고 또 전에 살던 집도 건재당이 일체 설정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분이 현금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이 여유 있게 있으니까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거나 이런 일 없이도 충분히 이제 그 부동산 대금을 다 납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돈들이 다른 데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개인 계좌에서 나갔으니까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하루 8시간 만에 저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집 한 돈, 오후에는 적금을 깼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자꾸 해명이 어제 하루 동안에 8시간 만에 이렇게 바뀌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윤미향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저런 그 모금을 다 개인 계좌로 했다. 이런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기부금 모집 활동했다는 게 확인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개인 예금과 가족 등으로 수원에 있는 경매 아파트 2억 2천에 현금으로 샀다는 그 윤미향 해명이 왠지 후원금을 헐어서 경매 대금으로 썼다는 자백처럼 들리는 건 저만의 상상일까요? 곽상도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 주시겠어요? 정의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의혹은 가질 수 있는데 저거는 조금 너무 앞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물론 곽상도 생각도 의원의 들어요. 주장일 그런데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윤미향 당선자가 계속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 기자 말씀했듯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상한데 그리고 보면은 그 집을 팔아서 보통 사지 않습니까? 근데 집은 아직 그대로 팔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현금으로 그렇게 해갖고 새로운 또 주택을 구매했다 하니까 만약에 아까도 제가 반복하는데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제시하면 돼요. 제시하면. 그러면 이렇게 굳이 우리가 의혹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아침에는 집 팔아서 샀다 그러고 저녁에는 적금 깨서 샀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해. 이거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합리적인 의구심이죠. 예. 자, 최진 원장. 윤미향 당선자가 해명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곽상도 의원이 바로 이제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집 근저당도 없었다. 집 한 돈이 아니라 적금 깬 돈이다. 그런데 뭔가 많이 그걸 알고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예.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좀 많은 재테크라고 회계라든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거나 안에 좀 섭섭하게 생각한 사람들, 예. 그 할머니들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내부 제보들이 계속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아이고야. 통합당을 하면 검찰로도 경찰로도 가고 했기 때문에 예. 저건 쉽게 멈추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집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거 그 부동산 등기부인가? 띄워보면 다 나오는 아하. 거지. 무슨 할머니가 내부 정보 뭐 제시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의 그 수원 경매 아파트 2억 2천 현금 조달과 관련된 논란에 이어서 윤미향 당선인의 수상한 주택 갈아타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저와 함께 이 그래픽을 한번 주목해 주시죠. 윤미향 당선인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M빌라, 그냥 M빌라라고 얘기해요. 빌라를 한 채 소유한 채 H아파트를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동시 보유가 됐던 거예요. 99년부터 2002년까지 1가구 2주택자로 지내온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2002년에 저 두 동시 보유 중에 M빌라를 팔아요. 매각합니다. 그럼 H아파트가 남았겠죠? 2012년 4월에 H아파트를 유지한 채 또 G아파트, 조금 전에 그 수원 경매 그 아파트입니다. 그걸 경매로 2억 2천에 구입을 해요. 그러다가 2013년 1월에 저 H아파트를 또 팔아요. 매각합니다. 그래서 G아파트만 현재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윤미향 당선인은 저 수원 경매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1999년부터 쭉 2013년 1월까지 주택 갈아타기의 과정이 그래픽에 그대로 지금 녹아 있습니다. 근데 주택을 수시로 저렇게 사면서 은행 담보대출을 윤미향 당선인이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현금 조달력을 가진 사람이다. 윤미향 당선인의 저 어마어마한 현금은 어디서 났을까? 조대원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예. 잘 모르는데 어쨌든 보통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살면서도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아요. 예.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이분 보니까 지금 모든 게 맞물려 간다 그러잖아요. 예. 한 가지가 터졌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한쪽에서는 의혹을 가지고 다른 쪽에서는 야 너무 과하다 이랬는데 이게 맞물려 간다는 게 뭐 후원금, 장례비 뭐 이런 것들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고 또 집을 살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이 대출을 받지 대출을 않은 받지 상태. 않고. 예. 그래서 현금으로 샀다는 얘기죠. 예, 또 경매를 한다는 게 보통 보면 이제 경매라는 게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이렇게 경매로 물건으로 나오면 예. 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좋은 물건을 잡는데 이 경매 물건을 잡으려면 이제 현금 동원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이 돈 2억 6천에 낙찰받기 위해서 자기가 돈이 어디 났냐고 이제 추궁을 받으니 내가 원래 살던 집 팔아가지고 내가 이 돈 조달해가 샀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루도 못 가가지고 밝혀진 게 그 당시에 아파트는 팔리지 않은 상태였고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2억 6천을 온전히 자기 현금 동원해가 샀다는 건데 대출도 안 받았고 그러면 예. 이제 뭐 예금도 흘고 가족 돈으로 충당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예전에 그 있었던 후원금 개인 통장으로 받은 거하고 다 이 맞물린 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이 상상의 날에 좋게 말하면 상상이 나쁘게 말하면 의혹이 거짓말에 대한 의심이 점점 국민적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려면 본인이 모든 걸 진실이 가장 큰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보다 빨리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서 스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예, 정의야? 예. 참고로 짧게. 예. 지금 요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적시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의혹만 가지고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92년에 윤미향 당선자가 아마 정대협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선 사실 정대협이 시민단체니까 그리고 급여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라고 심지어는 논문에 쓴 사람도 있는데 예. 그리고 남편이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해가지고 재판 재심 신청을 해갖고 보상금인지를 받은 시점은 2018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딸이 그래서 그걸로 그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어쨌든. 예. 왜냐하면 그 확인 딸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밖에서? 네. 예. 딸이 2016년에 예.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보상금으로 UCLA 대학원에 들어가서 장학금 받았다라는 것이 예. 2017년부터라고 윤미향 당선자는 얘기했는데
그 금액,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로 나온 돈은 2018년에 나와서 이것도 김경률 참여연대 전 간사가 문제 제기했던 기억이 지금 나서 아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이유가 바로 요 시점이 1992년 이래로 윤미향 당선자가 정대협에 이어서 정의원으로 이어지는 30년간의 그 활동하고 이제 겹치다 보니까 요때 왜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심지어는 아파트 두 채를 유지하면서 현금으로 계속 사고 경매도 사고 뭐 그랬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신미자 할머니 얘기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신미자 할머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신미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신미자 할머니 2008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면 신미자 할머니가 등장했을까? 자, 김 기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정대협이나 정의연에 서운해하는 마음이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미자 할머니는 지난 2004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았다. 배를 그래서 불려온 악당들이다. 이렇게 맹비난한 바 있는데요. 또 심 할머니의 유언장 내용 중에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미향, 위안부 이름을 팔아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 후원금이 우리에게는 한 푼도 안 온다라고 하면서 최근 이용수 할머님이 주장하신 얘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남산에 가면은요, 기억의 터라고 있습니다. 기억의 터. 이 기억의 터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247명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저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김 기자가 설명한 어떻게 보면 정대협을 향해서 거친 목소리를 쏟아냈던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은 저 비석에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미자 할머니는 제가 보니까요, 일본 최고 재판소로부터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임을 인정받은 피해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저 비석에 신미자라는 이름 석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정대협 쪽에서 의도적으로 정대협을 비난한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을 새기지 않은 거라면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인데요. 우리 조대원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저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게 할머니들이 평생 참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그 고통을 당하며 사신 분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여생 마지막 남은 몇 년의 삶 가운데서도 앵벌이, 뭐 예를 들면 배를 불려온 악당, 이름 팔아 이런 그 험한 말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심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참 보니까 그 정대협이란 단체, 이제 정의역까지 연결되지만 이 단체들이 자신들 이용해서 도와준다고 바깥에 너무나 선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자신들의 삶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춥고 배가 고프고 또 고통스럽고 이래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이분들에 대해서 도리어 제가 뭐 뒷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아무래도 뭐 알력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단체를 옹호하는 분들이나 이쪽 단체에서 이 할머니에 대해서도 할 말이 우리가 많지만 좀 참고 있다. 예. 뭐 다 밝히면 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야, 이 할머니들의 그 메시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예. 우리 정치권에서 주로 흔히 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할머니마저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 정쟁의 대상,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여기에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저기에다가 그 이름을 넣지 않았다면 저는 좀 심한 말로 인간이길 포기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확인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미자 할머니가 정대협에 쓴소리를 쏟아내서 의도적으로 저 비석에 신미자 이름 석자를 새기지 않았다.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혹시나 그런 것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점,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여의도 정치권의 기류를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뭐 좀 기류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이 논란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는 어떤 친일 세력의 어떤 공세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오랜 믿음에 기반한 피해자와 윤미향 당선인 간의 이간질을 멈추고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이 부당한 공세, 이 부분에는 저는 제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친일적 공세라고만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에서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약간 그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들이 해명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어제 윤미향 논란에 대해서 엄중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낙연 위원장과.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일각의 제명조치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선긋기에 나섰어요. 이해찬 대표는. 이낙연과 이해찬 두 사람, 민주당의 가장 큰 어른 두 사람의 메시지의 톤이 좀 다릅니다. 우리 최진 원장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미향 문제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판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거를 윤미향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위안부 대처 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각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 개인의 문제로 본다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미향 당선자 개인이 해명하고 개인이 또 반박을 하게 되고 혼자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알다시피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사적인 비리 의혹이 아니라 국민 정서를 아프게 예민하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민주당이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나서 자체적으로 윤미향 의원을 불러서 과연 회계 어디까지 문제이고 빨리 자체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징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혹은 당선자의 신분 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빨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국민들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지금처럼 윤미향 혼자 대응하게 할 경우는요 상당히 나중에는 크게 불불이 붙어서 아주 힘든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빨리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이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지 내일 정치데스크 시간에 아마도 전해드리게 될 것 같고요. 자, 윤미향 당선인이요. 지금까지 정의연, 윤미향 당선인을 개인 고발한 것까지 합해서 총 10건의 지금 고발을 당했답니다. 굉장히 많이 고발을 당한 거예요. 자, 김 기자, 검찰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기부금 관련도 그렇고 쉼터 문제도 그렇고 서울 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증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게 한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미향 당선인이 사용하던 SNS, 블로그 등등이 차단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많은 내용들, 증거들이 인멸될 우려가 커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검찰이 하루빨리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블로그입니까? 예, 이게 블로그죠? 예, 블로그 들어가 보면 접근 권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로그인 하시면 권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트위터 한번 볼게요. 트위터 클릭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트윗은 비공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검찰은 지금 직접 수사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조만간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서초동 일대의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검찰 수사의 향후 속도, 방향, 내용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정의연, 정대협, 윤미향 당선인 여러 가지 논란들을 짚어드렸습니다.